네, 현재 시간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참 지수가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지, 간밤에 어떤 뉴스가 나왔지,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계속 매일같이 데이 트레이딩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은 어떤 종목들이 핫했는지 또 구분지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퀀텀홀딩스 유일한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그런 테마주들 정리 차원에 또 종목 정리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무엇이 핫했는지 먼저 주제부터 보시죠. 네, 오늘은 의료 AI주와 앞서 살짝 언급했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먼저 의료 AI주 보면은 오늘이라고 말하기가 참 무색하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또 불을 지피듯이 루닛이 뉴스를 갖고 와 버렸더라고요. 네. 지금 루닛이 의료 AI에서 탑인 건 알지만 너무 비싸서 못 산 분들은 굉장히 배가 아프셨을 겁니다. 오늘 의료 AI주들 상승 이끈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첫 번째로는 일본 시장에서 보험이 적용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이 루닛의 이 CEO 대표님이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이 루닛에 대한 매출 기대감을 굉장히 좀 높게 잡을 만한 인터뷰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 대비 굉장히 또 좋은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의료 AI 관련해서 사실은 이 루닛과 뷰노가 서로 지금 대장주의 자리를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이전만 하더라도 뷰노가 상대적으로 좀 시세가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였지만 오늘 기준으로는 또 이제 대장주의 자리가 바뀌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루닛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나타내면서 뭐 루닛뿐만 아니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시총이 큰 종목이 상한가를 간다? 그러면 낙수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루닛이 가면 나도 간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그러한 시장 흐름이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 AI주가 루닛과 함께 움직였는데요. 지금 보자고 하니 너무 늦은 감이 좀 없지 않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도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둬야 될 만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의료 AI주 탑3 보시죠. 네, 먼저 김태성 본부장은 보로노이를 탑픽 종목으로 꼽았고요. 2위 신테카바이오, 3위 오스코텍을 선택을 했습니다. 유일한 이사는 첫 번째로 JL케이블 탑픽으로 2위 신테카바이오, 3위 루닛 순으로 꼽았는데 JLK가 눈에 띄어요, 이사님. 네. 이 종목을 보니까 그 약간 의료 AI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내년에 흑자 전환을 깨야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가능해 보이세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의료 AI 섹터 같은 경우에 네. 특징들이 조금 있는데요. 자, 오늘 흐름 전체적으로 보면은 통합 혁신 제도라고 해서 복합 이슈가 조금 있어서 JLK가 큰 수혜를 받았습니다. 저 미국 폴라리스 큐비와 AI 신약 후보 물질 발굴 협력에 따라서 신테케아 바이오 같은 경우도 큰 흐름세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루닛 암 진단 AI 영역 확장에 대한 이슈들 네. 그러나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든지 진단 분석에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복합적으로 미증시 휴장과 지금 답안지를 내놓아야 되는 실정이었는데 이것들을 확인을 못한 투자자들의 수급이 하나로 쏠리면서 복합의 키워드로서 돈이 몰리는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매일매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네. 하나 비유해 보자면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랑 수영장이 합쳐지면요 주상 복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전화기를 들어볼까요? 전화기랑 컴퓨터가 합쳐지면은 그거는 스마트폰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복합적으로 또 의료라고 해볼게요. 의료랑 AI가 복합이 돼서 이런 종목들이 간다. 이게 좀 합쳐진다라고 이슈를 생각하면 되는데 또 특징으로 이건 재료에 대해서 반응이 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길지 않은 것들도 이 의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실적도 좋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도 저는 사람을 조금 부자로 만들어야 되는 신실한 의무를 가진 트레이더로서 좋은 종목을 뽑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성균 씨가 네. 아이유 씨에게 맥주를 따릅니다. 네. 그러면 뭐 봉골레 퍼스트 하면서 막 따르잖아요. 네. 그럼 이만큼이 맥주이고 이만큼이 거품입니다. 어, 자, 그럼 거품이 가라앉으면 그 위에 맥주를 더 따를 수 있다는 소리고 네. 그건 변동폭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맥주의 거품은 부동산으로 치면 버블이 되고요. 주식으로 치면 퍽값이 높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럼 변동폭이 크다는 건 곧 끼가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이런 특징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한 이사님은 예시를 드는 걸 참 좋아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좀 캐릭터를 알 것만 같고 김태성 네. 이사님은 네. 본부장님은 세 가지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대표적인 뭐 루닛과 뷰노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꼽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AI가 네. 어떤 산업과 이 접했을 때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일 것인가 이제 많이 고민들 혹은 공부들 좀 많이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쪽이 결국에 이제 진단 쪽이었거든요. 암 진단. 그래서 이제 루닛과 뷰노 혹은 JLK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곤 하는데 저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청자분들이 좀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영역을 확대했을 때 AI가 저는 신약 개발과 좀 맞물리면서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뷰노라든지 JLK가 안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네. 일단 그들은 너무나 지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청자분들이 뭐 워낙 잘 아실 것 같아서 그것을 제외하고 제가 이제 종목들을 좀 추려 보니까 진단 쪽보다는 저는 AI 플러스 이 신약 개발 쪽에 한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네. 루닛과 뷰노를 넣을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 루닛과 뷰노보다도 네. 그 유사 섹터 안에서는 딥노이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딥노이드도 MRI 진단 쪽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들이 여기서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견고하게만 잘 버텨주면 그 낙수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을 현재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저는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같은 섹터 안에서 다른 종목군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딥노이드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로노이 탑픽으로 주셨으니까요. 보니까 네. 완성도 높은 여러 파이프라인을 발굴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찾아보니 AI 신약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AI를 접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네. 우리가 보통 하나의 이 약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예를 들면 10년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들어갑니다. 네. 시간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신약이 잘 개발이 되면 그 기업도 그렇고 그 질환에 걸리신 분들은 희망을 좀 찾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금액을 들였는데 그 신약 개발이 결과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개발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 예를 들어서 10년이라면 5년, 3년 이렇게 기간을 굉장히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존에 만약 1000개의 후보 물질을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면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용을 한다면 1000개가 아니라 거의 10만 개에 가까운 이 후보 물질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AI 플러스 의료에서 진단 쪽도 물론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분야가 맞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 AI 플러스 신약 개발 쪽으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보로노이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근데 유상증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봉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주주,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100% 이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의사를 좀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증자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탄력성, 주가의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기에 저는 만약 이쪽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보로노이도 또 하나의 저는 탑픽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뭐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손절 가격이 가장 지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간에서 7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추세가 조금 이탈이 되는 가격대일 수가 있어서요. 7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올 시에는 손절을 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여기서 최근의 고가라고 할 수 있는 9만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목표가를 올려 가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또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약바이오가 변동성이 큽니다. 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매수를 하실 때
최대한 저는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지금은 적합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너의 목표 주가 12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JLK에 대한 목표가도 들어볼게요. 네. JLK 같은 경우는 네.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된 의류 기업입니다. 자, 한국인 뇌 MR 센터와 영상센터 독점 계약으로 10년 이상의 연구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2023년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179.5%가 증가했고 손실 같은 경우는 63.9%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당기 순손실은 72.4포인트 감소하면서 디지털 병리 쪽이라든지 국책 과제에서 선정되어서 연세의료원, 강남차병원, 이대 목동병원, 그 외 7개들 병원과 70여 명의 병리 전문가들과 함께 영상 솔루션을 개발 중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조금 너무 힘들죠. 그 통합혁신제도 변경 이슈라는 게 굉장히 힘든 말인데 쉽게 조금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의료기술 규제와 평가가 조금 유연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술이 나오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환자들이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돼서 기대 심리가 증가했다고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자, 목표가는 31,600원, 손절가는 31,600원,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JLK 목표 주가 4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빠르게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자율주행 이야기가 오늘 핫하다라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카메라가 주목을 받았거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보시죠. 네, 김태성 본부장님은 모트렉스를 가장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다음에 퓨런티어, 유일한 이사는 유진 로봇과 퓨런티어, 세코닉스를 꼽았습니다. 좀 의외인 게 유진 로봇은 자율주행하고 어떤 연관이 있죠? 정확히 말하자면 자율주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로봇 청소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유진 로봇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 특징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자, AI 수혜주로 미래 가치에 기대감이 증폭이 됐고 이제는 자율주행의 시대이다. 중장기 성장성 확보라는 타이틀로 해서 앞으로는 차 안에서 편안하게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수급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왔던 섹터입니다. 자, 돈에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 이후로 오늘 9월 5일이죠. 네, 10일까지 독일 미넨에서 세계 3대 모터쇼가 그중 하나인 IAA 모빌리티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모터쇼에서 새롭게 공개할 만한 대표 모델 기업이 없어서 네. 20년 만에 불참을 결정했고 그리고 전장, 사업 비중을 늘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처음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더해서 자사 브랜딩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돈에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뽑았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중앙 집중형 컴퓨팅, 이런 통신 등 핵심 주제를 메모리 비전으로 소개할 것이고요. 그리고 LG전자는 스폰서 자격으로 미래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유진 로봇이 AI였네,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이 자율주행 섹터에 속할 수 있는가? 자, 그거를 말해보자면은 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거나 혹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어도 먹거리가 있는 섹터이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여기 사람만 타면은 그냥 돌아다닙니다. 네. 사람만 타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솔루션, 혹은 아이클레보, 오메가, 지니 등이 있지만 나쁜 말도 다 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6.5%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적자 전환,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이런 안 좋은 이슈에도 이슈가 쏠리고 수급이 쏠리면 그런 종목들은 무조건 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네. 이슈가 소진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아니 괜찮습니다. 일단 진행해 주시고 다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이라서 저희랑 아직 합을 맞추기 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유진 로봇도 네. 지금 자율주행 관련 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태성 본부장님이 저희가 네. 앞서 모텔엑스를 또 리뷰를 하는 걸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딱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퓨런티어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네. 선택 이유, 기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우리가 꿈꾸는 레벨 5까지 가는 데는 사실 기술은 거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규제 완화라든지 정부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만약 자율주행 부품만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당장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공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외에 이 사업 부서에서 돈을 버는지 돈을 벌지 못하는지 저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고를 때도 자율주행 사업부 외의 사업부의 실적을 좀 보면서 골랐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모트렉스가 지금 가장 이 완벽한 이 실적을 좀 만들어낸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자율주행하면 저는 모트렉스를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보다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좋은 기업입니다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 수급의 변동성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기에 어느 정도 이제 매매에 익숙하신 분들이 저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 이후에 장대 음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까지의 매출 구성 비중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 그러니까 IT 기기보다는 전장용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이 세 기업의 좀 장단점을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주 탑3까지 두 분의 선택 받습니다. 의뢰 증시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럼 클로징 벨 플러스 마감 상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9월 5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일단 간밤에 미 증시도 휴장을 했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 특히 홍콩 증시가 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뭔가 우리 증시를 움직여줄 만한 대외 뉴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종목별로 각계 전투가 또 오늘도 벌어졌는데 삼성전기로 인한 뉴스로 인해 자율주행 관련주들,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그 외의 종목은 다소 쉬어가는 2차 전지, 반도체도 쉬어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종가를 형성했는지 자세한 상황 보도록 하죠. 김예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로징 벨 플러스 마감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의 마감 시장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오늘 장 초반에는 낙폭을 키워갔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보합권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기관들이 물량을 팔아내면서 약보합권 거래를 마쳤습니다. 2,58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역시도 개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상승 전환하면서 92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장 마감 직전에는 어떤 기업들에게 수급이 쏠렸는지 거래량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집중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영진약품 오후 2시경에 급등을 보였던 기업입니다. 오늘 신약 후보 물질이 FDA 패스트트랙에 등록됐다는 소식에 오후 들어서 거래량이 폭등을 했고요. 또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령 역시도 당뇨병 치료제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역시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PJ전자 급등세를 보였던 기업 역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엔텍 역시도 바이오 의료기기 제조업체도 거래량 급증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럼 외국인들은 또 어떤 기업들을 담아냈을지도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최근에 2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튬 관련한 기업 포스코홀딩스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에코프로가 아닌 포스코홀딩스를 다시 한번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럼 기관들은 어떤 기업들을 담아냈을지도 확인을 해보시죠. 오늘 CJ가 오늘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관들은 CJ를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관광객 효과로 이 호텔 신라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기업들과 이 호텔 관련주도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다음은 주가 이동 평균선 이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골든크로스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로봇 관련한 기업 중에 급등을 한 기업이죠. V웬텍의 골든크로스 종목의 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텔레칩스 반도체 기업도 역시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톱텍과 덕산 네오룩스까지 이 골든크로스 종목의 이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통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키포인트들을 봐야 할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큰 움직임 없이 마감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재미가 없는지 오늘은 질문도 좀 평소보다도 적은 상황인데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래도 오늘 자율쟁이라는 그 카메라 모듈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다행이지 이것마저 없었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뭘 매수했을까 혹은 뭘 구경했을까 싶을 정도로 모멘텀이 없거든요. 네. 향후 국내 증시 흐름 좀 당분간 이렇게 이어질까요? 일단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결국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존재하나 네. 제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가 쉬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의 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과 일본의 분위기를 좀 살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이슈는 없었지만 중국은 지금 조정의 폭이 깊이가 굉장히 빠르고 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이 정도 버텨줬다?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9월 달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좀 힘든 달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주가를 올릴 만한 이유라든지 모멘텀이 없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도 끝나서 3분기 실적 시즌까지의 공백도 있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 비안전 자산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또 높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환율 시장의 안정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가장 필요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 또 그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필요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려면 결국 이제 환율 시장의 안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도 지금 환율이 1,33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 1,320원대 밑으로 내려와 주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전까지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에 역행하지 마시고 그 흐름에 편승을 해서 짧은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은 코스피 코스닥의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은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은 잘 시장이 버텨준 것 같다. 왜냐면 미증시도 휴장을 해서 그렇죠. 재료도 없는데 이 정도면 잘 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팔았고, 네. 기관이 팔았고 네. 개인과 외국인들이 시장을 많이 이끌어준 장인데 당초에 힘이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미증시의 답안지 속에서 하루 쉬었던 답안지 속에서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그래도 잘 버텨준 게 아닌가. 이사님과 동일합니다. 괜찮게 버틴 것 같아요. 네, 괜찮게 버틴 것 같다. 네. 저만 불만족스러웠나 봐요. 그러면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 LS일렉트릭, 포스코홀딩스 있습니다. 전 딱 이 종목들 보면서 느꼈던 게 반도체 안에서의 대장 그리고 최근에 그 2차 전지라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굵직한 기업 포스코홀딩스, LS일렉트릭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외국인이 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매수량, 매수 금액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만약 LS일렉트릭이 강하고 포스코홀딩스가 강하고 포스코그룹주가 강하고 여기에 에코프로그룹주가 같이 강했다라고 하면 이번 주 우리 9월 달도 여전히 2차 전지 안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답을 좀 찾아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지만 사실 오늘 에코프로그룹주가 장중에 반등을 하긴 했어도 상대적으로 최근 3개월 내내 지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에코프로에서 나온 자금의 수급의 이동이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의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다를 현재 혹은 오늘의 수급 방향성을 좀 보시면서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2차 전지가 무너지면서 반도체 IT가 올라간다거나 이러한 수급의 이동이 아닌 섹터 내의 수급의 이제 순환매이기 때문에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수급의 흐름을 참 파악하고 같이 따라가기가 어렵긴 하나 그것을 좀 따라가야지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 종목을 보면은 CJ,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이 있습니다. 앞서 외국인하고는 업종이 좀 다른 게 확 느껴지거든요. 소비주 쪽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소비주 쪽으로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종목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역시도 좀 시기상조인지 이 소비주들 그리고 유커 관련주들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요? 저 같은 경우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돈은 수급이고 수급은 곧 흐름이고 그럼 외인들의 비중들이 보통 이동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들은 사고 기관은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돈의 장세와 흐름을 읽는 데에서는 차트에 대해서 기술적인
기준으로 봐도 나빠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그냥 주목을 하면 된다. 있는 그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의 상황을 보자면은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어떻게 보면은 중국 소비주들로서 저희가 묶었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역시도 좀 테마가 다시 순서가 돌아올까요? 일단 이 중국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아니죠. 이제는 숫자가 좀 찍히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중국인의 수, 그리고 항공편의 수, 그리고 이제 배 크루저의 이제 이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은 저는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만, 화장품 쪽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은 좀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나누냐?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발 매출이 많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쪽과 중국발 매출 비중 외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인걸 우드랩처럼 북미라든지 유럽, 일본에서 좀 매출을 크게 지금 다뤘었던 그런 기업들의 방향성을 조금 나눠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뭐 지금보다 조금은 더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그 상승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과거처럼 화장품에 대한 소비를 과연 할까에 대한 저는 의구심을 좀 여전히 좀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 대신에 이 면세 쪽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를 계속해서 좀 강조드리는데, 그들이 어떤 물건을 사든 환급 수수료라든지 이게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 수수료는 다 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또 높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에,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 기업을 조금 압축해서 지금 가장 좀 탄력 있고 상승력 높은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크로스 종목으로는 앞서 김예솔 아나운서가 뭐 V원텍, 텔레칩스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 텔레칩스를 보자면은 자율주행 전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한 뉴스였고, 차트를 보니까 진짜 많이 연일 오르고 있어요. 거의 뭐 8월 내내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7,350원까지 오른 텔레칩스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또 자율주행 오늘 올랐던,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홀딩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좀 동반을 해서 신고가 영역으로 좀 마감이 된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참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맨날 안 좋은 이야기들은 잔뜩 있지만 결국 또 새로운 이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뭐 자율주행, 그리고 또 뭐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뉴스, 이런 것들이 또 합쳐지면서 다시 한번 또 훈풍이 저는 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의 상승력보다도 더 좋은 좀 상승력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시장의 움직임은 어떨지, 두 분은 내일장에 어떤 키워드를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이사님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저기 선생님께서 저에 많이 흐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 자, 오늘은 윤 대통령님이 인도 방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을 합니다. 네. 자, 이거는 무슨 소리냐? 그럼 청정 에너지 관련과 기후 변화, 그리고 대응 이슈가 있을 거니까요. 오늘 증시 흐름 조금 전처럼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내일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자동차 관련 섹터는 잠시 관망세로 조금 내려놓으시고, 네. 네, 기아 노조라든지 조합원 대상 파업에 찬반 투표가 금요일에 또 있습니다. 그럼 9월 8일 같은 경우 뭐 조합원 대상 파업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자동차 대장주들은 가급적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드렸던 섹터들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답안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네, 맞습니다. 정리를 해 주셨고요. 마지막 본부장님은요? 네, 일단 뭐 결국엔 한정된 거래 대금을 가지고 모든 종목과 모든 섹터를 지금 다 올릴 수 없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선택과 집중을 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과 집중의 표를 받은 쪽이 루닛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찌되었든 계속 뒤를 좀 쫓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뭐 JLK라는 종목,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보로노이라고 하는 이러한 종목분들을 관심권역에 두시고 저는 계속 추적 관찰을 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저녁 어제 이제 쉬었던 미국 증시가 이제 또 오랜만에 개장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이쪽에서 얼마만큼 IT가 조정 없이 잘 방어해 주는지, 이 부분도 저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